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한강산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문환이고요. 나름 이제 세탁 공장도 같이 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저는 세탁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계까지 같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로 저는 한 31년 정도 이 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얘기들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서부터 2021년까지 과정에 세탁 산업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변화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게. 초창기 80년대, 88년도 이때는 싱의 전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염색 공장들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 분단 공장들 하는 데가요. 분들이 산업용 세탁으로 주로 많이 넘어오셨어요. 80년대까지만 해더라도.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는 제가 이제 기계 사업자들을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때로서는 그때 경북기계랑 경성기계라는 게 한성기계, 무기계 이런 기계들이 하고 있었고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 주셔가지고 죽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현실이죠. 변화기의 첫 번째 시점이 IMF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 세탁 시장에서 많이 좀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냐면, 그때에 하신 분들이 공장으로 많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파주, 천, 서울 시내도 그렇고 이렇게 세탁 공장을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IMF를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세탁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영업력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라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그때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 활성화가 됐죠. 한강 산업이 기계 산업에 진출하게 된 또 계기가 또 이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는 창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었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연결해주면 그냥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큰 뜻을 갖고 꿈을 갖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기계 사업을요. 그러면서 이제 2001년도 2004년도 요때에 세탁 공장이 파주, 일산, 의정부 이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관광, 의료시장이 그때 또 희박화가 돼버렸죠. 요양시설이라는 게, 그전에는 병원이라는 건 치료를 받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요양시설 같은 게 개념이 퍼지면서 희박화가 돼버리니까 세탁물이 이제 엄청 쏟아지게 된 거죠. 5일 근무제 시행하면서 세탁 물량이 증가하고요. 세탁 공장이 되게 큰 타격을 받았던 게 2008년도입니다. 이때 보시면 2008년도 이때거든요. 한국의 불법 노동자들을 엄청 다 내쫓아 버렸어요. 막 일산 그때 파주 쪽에 버스가 와서 세탁 공장들은 다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이주 노동자들 그때 치열했습니다. 세탁 공장들이 노조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노동자 조합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공장이 이때 한번 변환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요때 폴더라는 장비가 많이 보급이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접었습니다. 그냥 어깨 빠져라 해가지고 세탁 공장에 좀 약간 좀 변환점이 생겨서 탄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중국 기계 도입이라는 걸 요걸 써놨는데, 당시만 해도 중국 기계를 직접 판매를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14년도 요때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생각을 했죠. 저런 걸 다 떠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이때 제가 고민을 했냐면, 한국 시장에 세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딱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만 살았어요. 그렇게요. 1년도서부터 2014년도 이때까지는 제가 무능한가 보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학자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세탁 공장으로 성공한 대형 공장들이 몇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표적인 건 K도 안성에 있고요. 걔들은 상당히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스토리는 부동산과 걔들은 반도체 의복도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협력업체들도 엄청 많고요. 특수한 경우를 뺀 나머지는 일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업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해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시장이 어떤지. 중국 기계를 한번 갖고 들어와서 팔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뒤집어지게 열광을 하더라고요. 기계. 제가 요즘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변화가 중국 기계에 열광하는 게 중국 기계 엄청 좋고 훌륭하다는 것보다 이런 답을 얻게 됐어요. 시장이 무너졌구나. 시장이 무너져 있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중국 기계를 갖다가 열광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는 다 망했습니다. 산업용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홈클리너용과 용을 구분을 하거든요. 저희 기계업자들은요. 그러니까 홈클리너용은 은성기계, 화성기계. 그때 당시만 해도 요 기계들은 세탁소를 납품하는 기계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계들은 계속 매출을 일으켜서 했습니다. 14년대 중국 기계를 딱 팔았는데 제가 첫 해에 한 몇십억 팔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많이 욕먹었죠. 사기꾼이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한 집도 중국 기계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에이전트를 지금 계약을 다 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한 200억 정도 매출은 더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가 베이징 파트너나 일본, 제가 그때 아사히 한국 총판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본 그 파트너들이 저보고 되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빨리 지금 계약하라. 너 한국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왜 이 업을 떠날 거니까. 근데 그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내가 속한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혼자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죠. 우리 한국의 세탁 시장의 현 어떤 조가 어딘가. 이제 그거는 기계 사업 쪽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쭉 정립이 되고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최저시급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19년도 5월 자료입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자 인원이 적은 회사일수록 인상폭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우리 세탁 공장은 거의 여기에 속합니다. 또 한 번 저희가 직격탄을 좀 맞게 된 거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세탁 시장한테는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코로나는 저희한테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그랬죠?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세탁업들이 죽겠던 일이에요. 묻혔던 거죠. 그냥 돌아갔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세탁 시장 하지 말자 이 뜻이 아닙니다. 절대. 정확히 알고 하자는 겁니다. 또 제가 30년 동안 겪은 이 일을 나름대로 대기업과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기업들, 큰 기업들과도 많은 컨설팅을 했고요. 해외 공사도 컨설팅하고 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도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같은 결론은 뭐냐면 한국 시장의 세탁업은 하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는 거죠. 한 30년 정도를 끊어서 우리 세탁업의 기준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요 2014년도를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세탁 시장이 이제 제가 되게 상당히 많은 진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시점인데요. 왜 한국의 모든 기계업자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요. 세탁 공장들은 또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해외를 찾아다니고요. 많은 전문가들을 이제 만나고 다녔죠. 요 시점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일본 애들이나 유럽 쪽이나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세탁해서 돈을 버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탁해서 돈 안 버는데? 세탁해서 어떻게 돈을 벌러? 우리는 렌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애들은 세탁을 그 자체의 세탁으로 우리는 죽어라고 20년 된 중고기계 갖고 세탁을 하는데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들여다가요. 애들은 다른 사업의 일부를 보는 거죠. 렌탈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렌트카 사업을 세차장 사업이라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혼자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스카이에 알게 된 겁니다. 총리 비서실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고용 창출에 대한 그런 그 이슈를 비서실에서 계속 토론하다가 세탁이라는 게 딱 떠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고. 세탁이라는 게 사실은 수익성을 뺀 나머지는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장애우들 같이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그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수익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든 업이죠. 내린 결론이고 제가 2021년이 저희도 지금 이대로 세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성공할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린 겁니다. 호텔 세탁 프랜차이즈, 린넨 렌탈 서비스, 그 다음에 장비 판매, 가스 판매 이렇게 제가 이제 사업을 변화를 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계기입니다. 세탁 공장을 우리 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탁 공장은 지옥 같다 그럽니다. 너무 힘들고 쉬는 날 없고. 의료 세탁은 그나마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날 쉬니까요. 작업복 특수 세탁도 괜찮습니다. 힘든 업인데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뭘 주는 것보다 코로나로 나 같은 사람이 문제점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저는 세탁공장 사장님도 싫습니다. 사기꾼이라고 욕을 해가지고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계업자들도 어렵게 살거든요. 진짜 사기꾼들은 법에서 심판받아서 갖다 살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서로의 오해인 것 같아요. 저처럼 세탁공장 사장과 기계업자의 중간에 교차점에 있는 사람 관점에서 볼 때 줄게요 라는 거를 돈을 받고 한 대를 주면 사기죠. 두 대를 줄게요 라고 해서 두 대를 줬는데 생각보다 기계가 현찮아.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그게 웃기죠. 좀 좋고 새 기계 사야죠. 아사히께 100kg 세탁기가 한 1억 정도 합니다. 제가 아사히 총판을 오래 했잖아요. 걔들은 그 1억도 싸다고 열심히 사서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걔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